지난 시즌에는 부족했던 규율 속에 1차 압박선이 쉽게 열렸던 마드리드인데요. 하지만 오늘은 명확한 규율 속에서 체계적인 수비 구조를 갖추면서 바르사의 빌드업을 효과적으로 괴롭힐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미야입니다. 이번 시즌 첫 엘클라시코 사비 알론소의 레알 마드리드가 홈에서 바르셀로나를 무너뜨렸습니다. 지난 시즌 4번의 엘클라시코를 모두 패하며 무관에 그쳤지만 이번 엘클라시코 지난 시즌에 무기력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효과적인 전략 속에 전투력과 경기력 모두 우위를 보여주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사비 알론소 감독이 어떤 전략으로 바르셀로나를 무너뜨렸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압박, 레알 마드리드의 변화. 이번 여름 부임한 사비 알론소는 마드리드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세 가지는 밸런스와 규율, 그리고 지배인데요. 지난 시즌 마드리드는 음바페, 벨링엄의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고까지 4명의 공격수를 활용하며 밸런스의 문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알론소는 부임 이후 호드리고를 비니시우스와 경쟁시키고 우측면엔 조금 더 수비에 적극적인 브라임 디아스와 마스탄투오노를 경쟁시키면서 밸런스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우측면 공격수를 완전히 제외시키고 카마빈가를 우측면에 투입하여 바르사를 상대로 더욱 수비 밸런스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카마빈가 시프트는 굉장히 효과적이었으며 이는 뒤에서 계속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알론소가 마드리드를 변화시킨 두 번째 요소, 규율의 강화 역시 바르사를 무너뜨리는 데 효과적으로 발현되었습니다. 바르사는 공격 시 평소대로 발대는 높게 전진하고 쿤데는 낮은 위치에서 빌드업을 지원하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알론소는 이에 대응한 맞춤 전략을 준비했는데요. 마드리드는 4-3-3을 기반으로 비니시우스는 수비 시에도 높게 위치시키고 카마빈가를 낮게 위치시키며 비대칭적인 4-3-3 미드블록을 갖췄습니다. 비니시우스는 수비 시 내려서지 않고 높은 지역에서 쿤데를 견제하는 동시에 수비 가담을 줄이며 힘을 아끼면서 팀이 볼을 빼앗을 때 음바페와 위협적인 역습을 준비했습니다. 이를 의식한 쿤데가 공격 가담을 자제했고 이로 인해 야말 역시 고립되며 고전했는데요. 특히 카라레스가 힘과 스피드를 바탕으로 높은 수비 집중력을 발휘했고 또 주변 선수들의 적극적인 협력 수비로 야말을 막아냈습니다. 우측면은 수비력이 좋은 카마빈가가 높게 전진하는 발데를 집중 견제했습니다. 지난 시즌 발데의 전진성과 공격력을 활용해 바스케스에게 발데와 하피냐가 2대1을 걸면서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었던 바르사인데요. 하지만 오늘은 카마빈가가 내려서서 발데를 철저히 견제하고 이 과정에서 5백까지 내려서기도 하면서 후반전 딱 한 차례 정도 사이드 뒷공간이 열린 것을 제외하고는 경기 내내 발데의 공격 가담을 효과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중원 3미들은 상대 3미들을 1대1로 압박했습니다. 유동적인 포지셔닝을 갖는 바르사의 중원에 대해 1대1 압박을 놓치지 않으면서 바르사의 장기인 페드리와 더용을 중심으로 한 중원 장악을 쉽게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바르사가 전진이 막히며 볼을 뒤로 빼는 순간 마드리드는 적극적으로 압박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때 주로 퀼러가 점프하여 쿠바르시를 압박하고 하위선이 점프하여 페르민을 압박하면서 완전한 1대1 맨투맨으로 전환하는 체계적인 압박 구조로 높은 지역에서 바르사의 빌드업을 수차례 끊어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부족했던 규율 속에 4-4-2 미드블록을 갖추지만 투톱이 6번에 대한 견제를 느슨하게 한 채 센터백에게 끌려나가면서 1차 압박선이 쉽게 열렸던 마드리드인데요. 하지만 오늘은 명확한 규율 속에서 체계적인 수비 구조를 갖추면서 바르사의 빌드업을 효과적으로 괴롭힐 수 있었습니다. 또 지난 시즌에는 하이블록에서 주로 라이트백 바스케스가 점프하여 발데를 압박하는 수비 구조를 갖췄던 마드리드인데요. 하지만 이때 바스케스가 긴 거리를 전진하는 동안 시간과 공간을 확보한 발데가 직접 드리블로 압박을 풀어내고 전진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라이트윙으로 나선 카마빈가가 적극적인 압박 능력을 바탕으로 발데에게 시간과 공간을 허용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높은 위치에서 볼을 끊어내며 후반전 초반 PK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또 바르사 풀백들과 6번들이 깊은 위치까지 마드리드를 끌어들이면 이때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지난 시즌 바르사는 이 간격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며 압박을 풀고 전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레반도프스키가 없는 상황에서 최전방 경합에서 마드리드의 수비 라인이 바르사의 공격진에게 철저하게 우위를 가졌고 중원에서도 추아메니와 벨링엄, 카마빈가 등이 피지컬과 기동력으로 세컨볼 경합에서 우위를 가져가면서 바르사의 빌드업을 봉쇄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즌 잘 찾아볼 수 없던 체계적인 수비 구조와 규율이 갖춰지며 강도 높은 전방 압박으로 바르사의 빌드업을 괴롭히는 데 성공한 알론소의 마드리드입니다. 전환, 평소와 다른 운영. 알론소가 마드리드를 변환시키고 있는 세 번째 요소는 지배입니다. 공격 상황에서는 전방 공격진의 파괴력을 활용한 역습이 가장 핵심적인 패턴이었던 지난 시즌과 달리 이번 시즌 볼을 점유하고 중원을 장악하며 경기를 지배하는 게임 모델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바르사를 상대로 이를 내려놓고 맞춤 전술을 준비한 알론소입니다. 수비 시 볼을 끊어내면 뒤에서부터 공격을 다시 만들어가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바르사의 높은 수비 라인 뒷공간을 공략했습니다. 한지 플릭 부임 이후
하이라인을 유지하는 세밀한 오프사이드 트랩이 장기였던 바르사이지만 지난 시즌 수비 라인을 컨트롤하던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이적하면서 이번 시즌 오프사이드 트랩이 상대에게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마드리드는 이 점을 이용해 음바페의 라인 브레이킹으로 집요하게 뒷공간을 공략했습니다. 몇 차례 오프사이드에 걸리며 결정적인 찬스가 무산되기도 했지만 결국 전반전 벨링엄의 어시스트로 음바페가 선제 득점에 성공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바르사를 위협했습니다. 빌드업 역시 지난 시즌보다 나아진 모습입니다. 지난 시즌 한지 플릭 바르사 특유의 강도 높은 전방 압박에 빌드업이 막히며 중원을 생략한 다이렉트한 롱볼에 의지하는 등 불안정한 공격이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주로 윙어들이 채널링으로 센터백들을 압박하고 풀백들이 점프하여 상대 풀백을 압박하는 평소 바르사의 압박 구조이지만 오늘 폼이 아주 좋았던 비니시우스를 의식하여 쿤데는 점프를 자제했고 야말이 이를 커버했지만 2대1 내지는 3대2 수적 우위를 활용해 마드리드는 압박을 풀어나갔습니다. 특히 볼을 잘 다루는 귀일러와 알론소 부임 이후 중원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추아메니의 존재로 중원에서 발생한 수적 우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압박을 풀어낸 마드리드입니다. 물론 바르사의 강한 압박에 귀일러는 결정적인 실책을 범하며 실점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좌측면에선 발대의 적극적인 점프를 유지했는데요. 하지만 전진하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주어진 발베르데가 전진 패스에 이은 패스앤무브로 압박을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즌보다 바르사의 압박을 효과적으로 풀어낸 마드리드이며 압박을 풀어낸 이후에는 상대를 뒤로 밀어내며 볼을 점유하기보다는 빠른 공격 전환으로 속공을 펼쳤습니다. 역시 음바페의 라인 브레이킹으로 바르사의 뒷공간을 직접적으로 공략하거나 비니시우스에게 전환한 뒤 사이드에서 빠르게 전진했습니다. 특히 비니시우스는 극강의 폼을 보이며 1대1에서 완전한 우위를 점했고 전반 막판 2대1 상황에서도 사이드를 뚫어내며 크로스를 올리면서 벨링엄의 추가골의 기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르사는 마드리드의 빌드업에 압박이 풀리고 마드리드의 속공에 뒷공간을 공략당하며 수비가 쉽게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경기를 지배하는 컨셉의 지공이 아닌 바르사 맞춤 속공과 전환의 컨셉으로 바르사를 괴롭히며 32%에 불과한 볼 점유율 속에서 기대 득점 3.63에 많은 득점 찬스를 만들어낸 알론소의 마드리드입니다. 실리, 유연한 경기 운영, 후반전 득점이 필요한 바르사가 시간이 갈수록 공격에 고삐를 당기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전반전 공격 가담을 자제했던 쿤데가 공격에 가담했고 이로 인해 수비가 분산되며 야말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결단을 내린 알론소인데요. 후반 72분 비니시우스를 빼고 호드리구를 투입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오늘 엄청난 활약을 펼친 비니시우스였지만 쿤데의 공격 가담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니시우스보다는 적극적인 수비 가담이 가능한 호드리구를 투입하여 전반과 달리 레프트 윙까지 낮은 위치로 내리며 쿤데의 공격 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견제했고 리드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역습을 대비하는 선수를 음바페 한 명으로 줄였습니다. 이후 로우 블록으로 완전히 내려서서 박스를 틀어막기 시작했는데요. 결과를 챙기기 위해 완전히 실리를 택한 알론소입니다. 이 부분 역시 알론소의 강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유연한 선택을 내리며 레버쿠젠 시절에도 상황에 따라 3-4-3 시스템에서 5백을 기반으로 한 로우 블록으로 잠그거나 4-4-2 시스템에서 6백까지 내려서는 극단적으로 수비적인 운영을 펼치며 결과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경기 막판 바르사는 센터백이 없는 극단적으로 공격적인 교체로 동점골을 노렸고 이에 마드리드는 음바페까지 빼며 수비적인 교체를 진행했으며 바르사의 공세에도 실점을 허용하지 않으며 승리를 챙긴 알론소의 마드리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치열한 경기가 펼쳐진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시즌 첫 엘클라시코를 이야기해봤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알론소 부임 이후 PSG, 알레티 등 강팀을 상대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바르사전 승리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바르샤와의 승점 차이를 5점으로 늘리며 시즌 초반 우승 경쟁에서 앞서 나갑니다. 바르셀로나는 하피냐와 레반도프스키 등 부상 선수들의 부재가 뼈아팠던 가운데 큰 경기에서 완전히 묶여버린 에이스 라민 야말 그리고 하이라인이 끊임없이 공략당한 수비 등 전술적인 조정 및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